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창업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권리 양도 양수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사실 창업에서 모두가 다 중요한 요소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어찌 보면 창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좋은 상권 발굴하고 좋은 아이템 발굴하고 좋은 점포를 선택했는데 또 좋은 직원도 채용해 놨어요. 그럼 우리가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점포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권 분석하고 점포 입지 분석에 대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후보의 점포 중에서 한 가지의 점포를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적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상호, 주소, 상권명, 그리고 상권의 종류, 대학가 상권인지 오피스 상권인지 상권의 종류, 그리고 층수, 면적, 이 면적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게요. 임대 면적과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점인데요. 우리가 왜 그 임대문의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전화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몇 평이에요? 24평인데요. 24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주들 그리고 또 관리인분들은 최대한 크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임대평수를 얘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평수가 임대평수의 절반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24평이라고 했지만 12평일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상가를 분양하는 그런 업체들이 임대평수 대비해서 한 60%? 55%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평수와 실평수가 몇 평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왜 임대평수와 실평수 두 개를 다 물어봐야 되냐면 관리비는 이건 관리비는 실평수에 또 곱하지 않고요. 임대평수에 곱해요. 진짜. 그러니까 평당 관리비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평수 12평에 곱하는 게 아니고 임대평수랑 곱해요. 왜냐하면 그 임대평수 안에는 공용 주차장, 공용 계단,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건물 안에 있는 임차인과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나눠서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임대 평수와 실평수 반드시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전면의 길이, 또 전면의 방향, 이게 북쪽을 향하는지 남쪽을 향하는지 동쪽을 향하는지,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그 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업종마다 유리한 향이 있고 불리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면의 방향도 중요하고요. 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이왕이면 계단이 없는 게 좋습니다. 계단이 하나라도 있으면 소비자는 지나가다가 귀찮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인도와 같은 높이라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리가 되게 좋네. 그냥 우리가 왜 콩깍지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냥 뭐가 좋은 거야. 근데 거기 계단이 있어도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확인 점검하고요. 또 앞 공간이 있으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서비스 면적, 뒷 공간이나 옆 공간 같은 데는 뭔가 영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짐을 놓기 좋기 때문에 빈 서비스 공간이 있으면 너무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양도의 사유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사업자 명의가 누군지,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권리금을 다 줬어요. 권리양도 계약을 쓰고 권리금,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려고 며칠 있다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직원이었던 거예요. 돈을 받고 날랐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이 건물의 명의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권리양도 계약서로 나올 때 그 명의자가 나와야 됩니다. 뭐 남편이다, 와이프다, 다 필요 없어요. 같이 나오거나 그분이 오셔야 돼요. 아니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권리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명의자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의 주체,
자, 그리고 상가의 형태, 이게 개별 분양 상가인지 아니면 단독 건물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점도. 왜냐면 우리가 왜 그 상가 분양하는 경우는 그냥 단독 상가, 요것만, 요 점포 하나만 건물주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한 건물에 임차인이 많아도 건물주가 한 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 가게를 들어갔다 나오고 사고 팔고 할 때, 같은 건물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내 점포를 인수할 사람이 이 건물 안에 동종업종이면 내가 팔 수도 없어요. 권리금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개별 분양 상가는 각각의 건물주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중복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런 그걸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상가 개별 분양되어 있는 그 집합 상가가 그 분양주끼리 협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임차인들이 싸우게 하지 말고 임차인들이 업종이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조항에 넣읍시다. 이러는 건물도 있어요. 어찌 보면 뭐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금액입니다. 자, 보증금, 권리금, 합금액, 그리고 월세, 그리고 인상이 될 건지 아닌지 권리 양도 계약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 물어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처음 장사하시는 분은 기존의 가게를 파는 분과 또 이거를 중개하는 분도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이것을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월세가 인상될 거를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약금 넣었죠? 중도금 넣었죠? 잔금할 때 건물주를 만나게 되면 김씨, 내가 월세 200이었는데 300 내가 사람 바뀌면 달라고 했잖아. 그거 얘기 안 했어? 이 사람 알면서도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사람 다 뽑아놨는데 막판에 와서 이거 뒤집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은 300이어도 울면서 그냥 계약 쓰는 거고요. 진짜 독하신 분은 그냥 다 파토내겠죠. 그런데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 가게를 파는 양도인 돈을 다 써버렸으면 이것도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의 월세, 그러니까 지금의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보기도 하겠지만, 지금의 200이라는 게 내가 건물주랑 임대차 계약 쓸 때 200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건물주시면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매년 올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바뀔 때 그때 잠깐 딱 한 번만 악마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올리고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또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가 사람 바뀔 때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 간파하시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리비, 공동관리비, 전기수도, 그런 공과금 여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운영 정보입니다. 운영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풀 오토로 할 것인지, 반 오토만 할 것인지, 그냥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부터 마감까지 내가 직접 운영할 건지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판단하셔야 되고요. 또 양도인의 개업일, 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지, 또 최초 개업일, 그 뭐냐면 같은 동일 브랜드나 동일 업종으로,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양도양수하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최초의 개업일이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상권에 이 아이템이 살아남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운영 시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배달 비율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주요 고객층이 누군지도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료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요. 기존 직원을 인수인계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직원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직원을 뽑을 것인지, 그리고 거래처 인수를 잘 받을 것인지, 이것도 꼼꼼히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시설 정보입니다. 인테리어 상태, 인테리어 기간, 그리고 거기서 상중하도 여러분들이 나눠봐야 되고요. 만약에 음식점이라면 테이블 수나 좌석 수도 기입을 하고, 그리고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층고, 이 층고거든요. 이거 층과 층 사이 층고인데, 이게 또 층고가 너무 낮으면 여러분들 인테리어나 시설할 때 굉장히 또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층고가 좋고, 정화조가 있는 점지도 중요합니다. 정화조, 음식점을 한다면 그 건물에 정화조가 묻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화조가 묻혀 있지 않다, 음식점 허가 안 납니다. 이것도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권리양도 계약 다 써놨는데 잔금하고 구청 가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가.
정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정화조가 있는지, 또 상하수도가 잘 되는지, 그리고 양도, 시설, 집기, 비품 내역도 또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양도할 때 제외 품목이 어떤 것인지도 봐야 되고, 또 그리고 고장 난 거 있는지 봐야 되고, 또 가스, 또 주차. 이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중교통 이용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주차가 되면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음식이나 상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SNS 때문에 외부에서 그 SNS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기 차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차장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건물에 주차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유료 주차장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여부, 나중에 팔 때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화장실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내부, 점포 내부에 있는지 있으면 더 좋겠죠. 없으면 외부에 있지만 외부의 상태가 깨끗한지 살피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점포의 주인들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화장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수리합시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진짜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에 화장실이 있지만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진짜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 분석입니다. 자, 임대 기간 얼마큼 줄 것인지, 또 임대료 변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내가 이제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양수인이에요.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료 변동이 있는지, 또 임대차 계약서도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또 임대차 계약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 또 계약서의 페이지 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약서 페이지가 좀 두껍다, 양이 많다. 이거는 건물주분이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 틀리면 그냥 명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특히 종이 한 장,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인 건물주분이 계세요. 되게 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명도의 경험도 없는 거죠. 그렇게 골치 아팠던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주가 좋은 건물주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화해조서, 그걸 공증이라고 하는데, 공증을 한다 그러면 조금 건물주가 까다롭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성향도 봐야 된다고 했고요. 건물 매매 계획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이 또 팔아버리면 새로운 건물주가 다른 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 성향에 또 맞춰야 되는 거고, 또 건물이 리뉴얼,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하지만 리뉴얼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또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명도 사례가 있는지, 또 건물의 임차인 내역들을 보고요. 사실 그건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의 성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임차인들이 있는지 사전에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이렇게 소비자로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서류인데요.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의 각각 근저당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각각 띄워보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도 거기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토지대장, 이렇게 건물에 대한 공부 서류를 띄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권리양도 양수 계약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자, 5대 공부 서류를 확인하고 인근의 권리금 신세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시설 집기 비품의 사진을 꼭 찍어서 정리해놓고 명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물주의 성향을 미리 알고 그리고 만나면 좋습니다. 자,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확인하시고요. 또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권리양도양수 계약 후에 즉시 혹은 하루 이틀 만에 임대인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권리양도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를 안 만나고 잔금할 때, 권리금 잔금할 때 건물주를 만나면 그때 가서 임대료가 뛰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권리양도 계약서를 쓰고 그날 저녁에 임대인을 만나게 해주던가 아니면 하루 이틀 만에 건물주를 만나게 해야 돼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래야 계약을 깨더라도 그때 깨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단서, 권리양도 계약서상에 단서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수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위약금의 조건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 이 특약만 걸어도 권리양도 계약서 쓸 때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10%는 주지만 나중에 임대인을 만났는데 임대인과 체결이 안 돼요. 그럼 다시 10%의 계약금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권리양도 계약 쓸 때 5대 공부서를 확인하지만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또 발급받으셔야 돼요. 왜? 하루 상간에 압류나 가압류나 근저당이 왕창 잡힐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할 때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쓸 때도 서류값 얼마 되지 않습니다. 5대 공부서를 꼭 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약은 1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2, 3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이에요. 몇 년 하는 게 좋아요? 대표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2, 3년이 가장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갱신할 때 인상률이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건물주가 10%를 올린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까지인데요.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재소전 화해조서 공증인데요.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다른 건물과 이렇게 견주어 볼 때 그런 공증이라는 좀 까다로운 그런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약간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재건축 의사는 건물주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 권리양도 계약할 때 기존의 임차인한테 물어보면 100번 안 한다라고 해요. 우리 건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을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직접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주를 그리고 관리인과 좀 친하면 아무래도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물주분이 좋아도 100%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는 말라는 거. 왜냐면 나중에 내가 예를 들면 그 건물을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임차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람이 또 돌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100% 믿지는 말고요. 자, 가끔 안부 전화를 또 물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쓰고 나서 장사하는 동안은 건물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지금 건물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냥 그런 전화하지 않고 갑자기 건물주한테 뭔가 전화가 왔다. 이거 뭔가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미리 이렇게 관리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임대인이 연세가 또 너무 많으시면 이것도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자식들이 그걸 상속을 받는데 거기서 또 다투다 보면 또 우리 건물이 임차되어 있는 건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연세가 또 너무 많지 않으신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별의별 걸 다 봐야 되죠. 자, 그리고 건물이 법인이면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종중건물 좋습니다. 종중건물은 개인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올리려고 또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 임차인들의 월세 인상률과 명도 경험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첫인상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권리양도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말은 좀 빨리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할 수 있다면 아니면 화면을 캡처할 수 있다면 반드시 다 캡처하셔서 꼭 갖고 계셔서 창업할 때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